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근본 원인을 찾는 과정 중에서 이러한 숨겨놓았던 감정을 발견하곤 합니다. 자신만의 어떤 특정한 감정을 숨기고 억압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 감정의 힘을 활용해서 증상을 멈추거나 통제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강박증이 있는 사람이 전혀 감정을 못 느끼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대신에 강박증의 경우는 핵심적인 특정한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긍정적 감정을 비롯해서 분노, 슬픔, 미움, 수치심과 같은 감정들이 핵심적인 특정 감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자책하는 패턴이 만들어져서 죄책감이나 우울감으로 그 출구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들 대신에 불안하고 찝찝한 느낌과 같은 본능적인 대상회전에서의 일어나는 그 공포와 관련한 강한 감정만이 지배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강박입니다. 강박증을 겪는 내담자들의 경우 남 탓으로 돌리거나 상대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이러한 모습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공포의 원인을 외부가 아닌 자신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책, 죄책감의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이 역시 대상회전의 자극으로 공포가 우선적으로 느껴지는 것과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그 공포의 원인이 자신을 향하는 거죠. 특히 분노의 감정이 막힌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90년대에 자신에게 오면 강박을 치료해준다라는 신문 광고를 보고 찾아갔던 어떤 내담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스토리인데요. 하루 종일 기다려서 큰 돈을 지불하고 받은 처방 한마디가 있었다고 했어요. 강박은 착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라는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비싼 비용과 기다린 시간에 화가 났다고 해요. 하지만 그때 역시 분노를 표출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허무한 치료법이고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면 안 될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전혀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의 진의를 알아야 합니다. 강박은 마치 감정적 하수구가 막혀있는 상황이에요. 하수구를 감정의 통로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로 인해서 통로가 막혀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것을 뚫어내는 감정이 바로 분노인 경우가 많았어요. 하수구가 망가진 것이 마치 분노 조절 장애와 같은 증상이라면 강박증은 감정이 막혀서 작동하지 않는 상황과 같습니다. 하수구가 막혀 있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겠죠. 이는 강박 증상으로 인해 현실에서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기도 해요. 우선 착하다는 것과 관련한 감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화를 내는 성격이고 어머니가 묵묵히 희생하는 가정 환경이다라고 생각해 보죠. 과거 한국 사회에 만연했던 가족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이 상태에 놓인 아이의 입장에서는 화내는 모습이 가정을 파괴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므로 아버지를 긍정적이게 생각하기보다는 부정하고 싶었을 거예요. 반대로 묵묵히 참고 당하고 있는 어머니가 불쌍하고 연민의 감정을 느끼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경우 내가 아버지처럼 화를 낸다는 것 그 자체,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나쁘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져요. 아버지처럼 화를 내는 것은 나쁜 것이므로 화내는 것을 극도로 억압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이 되지 않으려고 마음이 습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해선 안 될 행동이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예시입니다. 가정 환경에 따라서 오히려 어머니가 폭력적일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처한 상황은 다르기에 제각각 감정을 억압하게 되는 그런 심리 구조는 다를 거예요. 그 심리 구조가 만약 착하다라는 개념과 잘못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단순히 화를 내지 않는 것만이 착하다라는 신념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화를 내는 것, 정의를 지키고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화를 표현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이며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말만 들어도
내담자분들 중에서는 안도감과 해방감을 느끼기도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분노를 표출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을 표현하려고 하면 아주 부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분노 표출에 대한 잘못된 부정이 분노 표출 자체를 억압해버린 상황이죠. 왜냐하면 분노를 억압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정의롭고 착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분노 표출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고 아이의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협하는 어떤 공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강박증을 겪는 남성의 경우 남성성이 억눌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패 지점이 생기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적 성공이나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 실패한다거나 와 같은 남성성에 대한 출구가 막힌 지점에서 생기기도 했습니다. 대신에 자신에 대한 완벽주의, 사회적 성공에 대한 실패로 인한 죄책감, 자책, 자신에 대한 수치스러움, 슬픔과 같은 감정들로 범벅이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과 상황에 따라 분노가 아닌 다른 감정이 핵심적으로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 그 부분을 찾고 해소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생각과 감정을 이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정 상황을 다시 재경험하면서 그때 떠오른 생각에 대해서 올바른 감정을 부여하고 연결해 주는 거예요. 기존에 내가 억압하고 숨겨놓았던 감정을 드러내도록 도와줘서 실제로 느꼈어야 할 감정을 정상적으로 분출, 해소하도록 돕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기호화하여 바꾸거나 지금의 나라면 당연히 선택해야 할 감정을 다시 느끼게 해서 실제 현실적 경험과 이어주는 작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억눌러야 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음을 통찰하는 거예요. 그동안 감정을 제외하고 삶을 판단하던 패턴에서 감정이라는 요소를 가미해서 느끼도록 도움을 주는 겁니다. 즉, 생각과 감정 그리고 기호를 연결하는 기법으로 새어나가는 출구를 막고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돕는 방법론입니다. 보통은 감정을 떠올리는 것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범주의 감정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감정에 따라 세부적인 감정을 예시로 제시하고 그 감정들 중에 공감하는 것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언어화하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선택지를 제시하면 공명하는 것이 생기고 분노, 슬픔, 미움, 기대와 같은 감정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각각의 감정을 세분화하다 보면 핵심적인 사건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숨겨놨던 감정들을 찾고 드러내는 작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저는 단순히 감정을 표출하기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단순히 분노를 표출하는 것으로 해결되진 않습니다. 내 안에 분노가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나가서 분노를 표출하게 되면 자신의 공격성만 올라갈 뿐이에요. 실제로 내담자분들 중에는 자신이 공격적으로 될까봐 무서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과거의 사건과 상징적으로 중첩된 경험 속에서 정확한 표출 포인트를 잡은 다음에 원칙과 규칙을 부여하고 그 안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올바른 생각과 그에 맞는 감정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바늘과 실로 구멍난 곳을 보수하는 겁니다. 아무 곳이나 찌른다고 해서 괜찮아지지 않아요. 이러한 과정은 신체적으로 감정을 표출하고 해소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건강하게 분노를 언어화하는 것을 습득하는 과정이에요. 이러한 것을 함께 하다 보면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안전함과 유능함이 확보가 됩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인 작업입니다. 내 마음 깊숙하게 박혀있는 상징과 감정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정서기억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출하지 못한 핵심 감정을 찾아 해소하도록 도와줘야 하고 그 감정을 분출해도 됨을 재경험해야만 합니다.
불안이라는 증상을 만들고 있는 특정 감정에 대한 억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당 감정에 대한 원인을 알고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지점이 되는 겁니다. 원인을 안다라는 것은 감정을 억압할 수밖에 없었던 나만의 경험적 이유이자 의미를 찾는 것을 말해요. 이와 같이 막힌 감정적 하수구를 뚫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구를 만든 다음 우리는 강박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원인 분석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